네, 한 주의 시작. 여의도 정치를 깊이 있고 날카롭게 들여다보는 시간 정치먼데이. 오늘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김남국 의원이 어제 결국 탈당을 했는데 쇄신 의원총회를 바로 앞두고 내린 결정이라서 어떻게 보십니까? 한쪽에서는 책임 회피용으로 보이기도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여지죠. 예, 책임 회피용으로 보여진다.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본인이 이제 당에서 요구한 자료를 다 제출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예. 뭐 그게 시간이 걸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뭐 그렇게 시간이 걸릴 사안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핵심 자료들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탈당한 거, 이거는 일단 책임 회피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그런 근거가 아닌가 싶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소속 의원의 통상 저런 문제가 생기면 그 의원 개인에 대한 어떤 지적이나 판단도 있지만 그 문제를 다루는 이제 당에 대한 또 평가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예. 당이 너무 느슨했다. 그게 김남국 의원 개인이 계속 해명하게 하는데 의존하고 예. 당이 이제 선제적 내지는 속도 있는 조치를 안 했거든요. 예. 선제적 속도 있는 조치가 뭐냐? 이게 당이 이제 검찰이나 법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법한 것이냐의 여부를 조사하고 뭐 이런 것은 좀 시간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것도 당에서 그게 주력적으로 할 일이 아니죠. 뭐냐면 정치인이고 정무적 사안이 발생을 했고 또 국민들이 굉장히 이제 당황한 예. 그런 이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빨리 판단을 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를 너무 느슨하게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탈당 이전에 할 수 있었던 당의 선제적 조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책임 회피 플러스 민주당이 적절하고도 속도 있게 판단을 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실점을 좀 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당이 놓쳤다. 이런 생각입니다. 선제적 조치라고 하면 뭘 의미하시는 걸까요? 출당이나 이런 거? 제명? 뭐 저는 그 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조사해야 될 일이 있고 예. 조사하지 않아도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사가 필요 없어요. 필요한데 조사 필요 없이도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예. 징계를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출당을 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 나온 사안으로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선 예. 제가 보기에는 위법 여부를 떠나서 이거는 국회의원으로서 선출직 공직자로서 할 수 없는 행위들을 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익을 추구한 거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이게 그냥 뭐 가끔 하고 이렇게 코인 거래를 가끔 하고 뭐 이랬으면 몰라도 거의 뭐 여기 중독되다시피 한 거 아닙니까? 한 계좌에서만 1,400번 거래를 했다니까. 그래서 예. 이거는 겸직금지, 이게 이제 직업으로 볼 수는 없지만 겸직금지 사익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하고 이거는 어긋나는 거예요. 그 점에서. 거의 전업 투자를 한 게 아니냐. 그다음에 예. 이제 상임위 도중에 만약에 이거를 했다. 예. 뭐 그런 이제 정황들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그다음에 해명 자체가 또 이 거짓 해명을 했던 몇 가지 사례. 이런 등등등이 뭐 제가 보기에는 조사는 필요하지만 조사와는 상관없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문제예요. 과거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근데 탈당을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민주당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민주당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요. 예. 이거는 이제 정치적 판단이고 딱 봐도 이거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할 행위가 아닌데 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탈당을 하고도. 어떤 게 있나요?
탈당하면은 이틀 안에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안에 출당을 시킬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러면 아직도 시간이 있는 거네. 어제 오후에 지금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하니까요. 예. 근데 아예 그런 생각을 당이 못 하고. 그다음에 탈당 이전에도 당이 선제적으로 징계를 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전혀 안 한 거죠. 근데 왜 그 수석님 의원도 하셨으니까 근데 쇄신 의총에서는 왜 그런 말이 나왔습니까? 그러면은 다른 의원들도 다 알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조금 그 점도 아쉬운 대목이에요. 예. 이제 양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이제 성토장처럼 돼버리고 그 다음에 뭐 탈당 후에도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여기에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의원님들도 사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제안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당 지도부도 놓치고 문제 제기하는 의원들도 사실은 그것까지 이제 살펴보지는 못해서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총에서 논의됐다고 하는 당 자체의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의 상당히 가혹한 평가를 지금 받았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지금 체감을 하십니까? 민심의 지금 흐름? 그거는 뭐 꼭 당 자체 조사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이런 일은 뭐 조사하고는 무관하게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모습, 국민들에게 안기는 이제 실망감 뭐 이런 것들이 감점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요. 특히 이제 청년 세대라든가 이건 거의 폭발적이라 할 정도로 이거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느끼고 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사 결과하고는 무관하게 저는 아주 심각한 당에 대한 어떤 평가가 지금 내려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득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일처리뿐만이 아니고 돈봉투 의혹도 그 전에 터졌었기 때문에 이게 뭐 돈봉투 의혹에 이어서 터진 것이라 그만큼 가중됐다고 해야 될까요? 실망감이 뭐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예. 이제 근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퍼펙트하지는 않습니다. 예. 아무리 쇄신책을 내놓고 뭘 해도 이런 이제 이 노력을 통해서 또 새로운 문화를 이제 잘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결기 있고 심도 있는 고민과 처방들을 이제 내놔야 되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통상 이런 일이 터지면은 이 득점은 안 되죠. 실점만 되는 건데 이 문제를 대하는 민주당의 모습, 처리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실점을 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점들이 두 가지 다 이제 모색이 돼야 되는데 특히 실점을 덜 할 수 있는 당의 그런 태도, 조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쉽고요. 또 근본적인 어떤 쇄신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과 처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례로 탈당을 이제 의도적으로 탈당하면 5년 동안 이제 복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 어느 날 그 규정이 슬그머니 없어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현역위원 하위 20% 현역위원 평가에 하위 20%에 들게 되면 문재인 대표 당시에는 공천 배제였고 그 뒤로는 이제 감산이 돼 공표하게 돼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슬그머니 없어졌어요. 비공개로 처리하게 개정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뭐 조금씩 과거에 하나의 그 개혁 조치라든가 쇄신 조치들이 조금 후퇴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제 좀 바로 잡고 그러려면 조금 더 심도 있고 결기 있는 그런 고민과 처방이 필요한 것이죠. 이동학 전 최고위원, 권지웅 전 비대위원 이렇게 민주당의 원외 청년 인사들이죠. 언론 보도 내용이 모두 사실이면 김남국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해야 된다. 이거는
국민의힘 주장과 비슷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이거는 이랬어야 돼요. 당이 네. 의원직 사퇴를 얘기를 하고 네. 하지 않으면 출당 조치를 했어야죠. 아. 저는 그 정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봐요. 당이 의원직 사퇴를 요구를 하고 의원직 사퇴를 안 한다면 출당을 시키는 저는 그게 예. 선제적 조치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또 의원직 사퇴가 아니면은 출당 조치라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탈당해 버리니까 네. 이도저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의원직 사퇴 문제도 저는 검토해 볼 만한 문제인데 네. 의원직 사퇴까지 이 국회에서 이제 가고 처리를 하려면 그야말로 이 조사 진상조사나 또 일정 정도의 만약에 이게 이제 사법적인 문제라면 사법적인 문제까지도 조금 들여다볼 수 있는 네. 이런 이제 기관이 좀 필요한 거죠. 민주당은 어떻게 쇄신해야 됩니까? 쇄신의 핵심 지점이 뭐가 돼야 될까요? 이제 쇄신하면은 제일 큰 게 이제 인적 쇄신이거든요. 예. 그게 이제 선거 특히 총선을 기준으로 늘 이제 공천 혁신 그렇죠. 또 그를 통한 이제 인적 혁신을 얘기를 하는데 단순 물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처방이 될 수 없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표 당시에 이제 그 인적 쇄신 또 공천 쇄신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공천이라는 말이 처음 대두됐고 예. 그 토대를 잡았거든요. 이게 예. 상당 정도 후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고 작은 조항 중에 괜찮은 조항들이 슬그머니 없어지거나 혹은 완화된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들을 잘 찾아서 조금 다듬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그때 뭐 하급심 1심 유죄 판결 전까지는 뭐 그런 구체적인 뭐 공천 조항들이 사라지고 좀 추상적으로 중대한 뭐 사유가 있으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바뀌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요. 그런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도적 탈당을 할 경우에는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탈당을 할 경우에는 아예 복당이 5년 동안 금지됐거든요. 이거는 사실상 복당 금지된다는 건데 이게 이제 슬그머니 없어졌어요. 그래서 뭐 참고 정도 할 수 있는 걸로 해석되어지는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천룰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하위 20%에 대해서 공개하게 돼 있는데 비공개가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 감산받은 사람은 현역 기득권으로 충분히 경선에서 이길 수 있거든요. 비공개가 되면 지금 비공개로 개정이 됐더라고요. 2021년인가에. 그래서 그거는 이 제도의 취지, 시스템에 의해서 평가받고 하위 20%에 대해서 비공개를 해버리면 현역 의원의 경쟁력으로 경선에서 정치 신인이라든가 충분히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0% 20% 감산을 해놓으면 감산 제도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경선을 통해서 이 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현역을 이길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제명을 해버리면 이제 뭐 아예 배제를 해버리면 탈당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공천 전략이나 선거 전략을 짜는데 근본적인 어떤 위해 요소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공표를 해야 하위 20% 평가받은 사람이 경선에서 정치 신인에게 기득권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이 현역이 탈락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토대들이 되거든요. 근데 비공개를 해버리면은 이게 무력화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제도도 필요하지만 특히 당 지도부가 현안을 대하고 또 현안을 판단하고 이랬을 때 이런 이제 혁신의지, 쇄신의지 또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잘못된 일이 발생하면 발생하는 대로 이런 의지를 갖고 대하고 또 국민들을 보면서 우리 당을 선택해달라, 지지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예 나열까지 하면서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예. 첼리스트 그때 소위 말해서 대통령 술자리 사건 녹취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당 지도부 테이블로 갖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 지도부에서 틀어버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지도부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좀 이 당 운영을 하고 현안을 대응하는데 좀 미비한 부분들이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 번 노출이 됐어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도도 또 규정도 정비해서 쇄신안도 마련을 하고 해야 되지만 그거는 말씀을 드렸고 특히 당 지도부에서 현안을 대하고 또 문제가 발생을 하고 했을 때 이것을 대처하고 헤쳐나가는 것이 일정의 기준과 컨센서스들을 충분히 갖고 있어야 돼요. 당 지도부가 그 역할을 충분히 못했다면 그랬다면 비대위 체제랄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입니까? 저는 말씀을 드렸지만요. 예. 특히 이재명 대표 관련돼서 이 대표를 사퇴하고 비대위로 가야 된다. 뭐 이런 등등의 의견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을 때 저는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 사퇴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검찰의 정치적 수사 또 과잉 수사 예. 이런 등등이 입증이 됐고 처음에 검찰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대장동은 사실은 저 하위 품목이 돼버렸어요. 예. 성남 FC가 주 품목이 되고 이런 행태로 봤을 때 검찰의 수사나 이런 것 때문에 당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나? 이런 이재명 대표와 같이 정치 검찰의 수사 외가 없었던 당 대표도 선거를 앞두고 사퇴한 적이 있거든요. 그냥 리더십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심이 예. 이 당 대표로는 선거 치르기 어렵다. 예. 이런 민심이 확인이 되면 그럼 못하는 거예요.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가 문제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리더십과 민심의 이반, 지지율.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대표나 또 지도부 포함해서요. 이 체제로 총선 못 치른다는 이것을 두려워해야 되고 예. 그래서 당 지도부의 리더십, 대표의 리더십, 현안 대응 능력, 정무 능력, 정책 능력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잘 제시가 되지 않으면 사법 리스크가 없어도 총선 대표 체제로 못 치르겠다 그러면 물러나는 거예요. 근데 지도부가 스스로 물러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예.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않았어요. 아무리 내가 안 물러날라 그래도 당에서 이 체제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선 전에 당대표가 물러난 사례도 있고 총선 전에 물러난 사례도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개인이 안 물러나 당대표 개인이 안 물러나도 이 내가 대표를 맡고 있는 이 당으로는 총선 치를 수 없다. 그러면 합당도 하게 되고 예. 또 해산도 한 적이 있어요. 예. 열린우리당 마지막 내 정세균 대표 때 열린우리당 해산했거든요. 예. 그다음에 김한길 안철수 두 분이 합당한 것도 김한길 대표 새정치민주당으로는 지방선거 치를 수 없다. 그래서 합당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여튼 그때 선전을 했고 다양하게 유연하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다 대안은. 그렇습니다. 방법은. 그래서 이 바로미터가 민심 다시 말해서 지지율로 나타나는 민심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로 안 된다 싶으면 어떻게 그걸로 선거 치러요.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른 현안들도 많은데 민주당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네요. 20분 정도가 다 지나버려서. 예,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경영의 최강 시사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